금속 필름은 그 면이 딱딱하기 때문에 스퀴징이 닿는 그 부위가 집중적으로 각이 날이 팍 서 있어야 잘 빠집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 뭐의 유튜브 채널 최윤석입니다. 오늘은 그 시공 영상이 아니라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성적인 팬이시기도 하고 틴터입니다. 샵을 2년 정도 운영을 하셨고 제 영상을 하나하나 어떤 영상은 몇 번씩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그 익명을 요구하셨어요. 질문 1입니다. 어제 대표님 앞으로 택배를 하나 보냈습니다. 히팅건 앞에 끼우는 내열 실리콘 호스입니다. 네이버 썬팅 카페를 통해 알게 되었고 구입해서 사용 중입니다. 내열 실리콘 호스를 보내주셨어요. 20cm 정도 보내주셨는데 이 열풍기가 보면은 이거 지금 호스를 낀 건데 쇠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가 잠깐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데 쳐다보거나 할 때 차체에 기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630도까지 올라가는데 630도까지 올리면 여기가 빨개요. 바짝만 닿아도 도장이 손상이 되거든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다 보면 야 요거 한번 감쌀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재질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분은 대표님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요거를 끼우고서 한 일주일 정도를 대여섯 대 제가 시공을 해봤어요. 사용을 해보니까 조금 쓰다가 제가 이거 사용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열이 조금 덜 퍼진다는 느낌은 들어요. 열이 여기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저는 전체적으로 넓게 펴지는 그런 시공을 합니다. 근데 이 구멍에서 바람과 열이 나올 때 그냥 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에서 약간 소용돌이 치면서 조금 넓게 퍼지는데 얘가 가리고 있으니까 부분을 막아주니까 열이 나가는 면적이 각도가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점은 그런 거고요. 장점은 열을 아무리 받은 상태에서 이런 데 닿아도 타지가 않아요.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에 살짝 닿아도 되질 않아요. 요거를 사용해서 좋으신 분들은 내열 실리콘 호스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객의 전화를 받고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당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차를 지배해야 하는데 가끔은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3배 이상 직원 5명 또는 규모가 꽤 크거나 스포츠카 위주로 작업이 가능한 강남권의 샵이 아닌 1, 2베이의 작은 샵에서 람보, 페라리, 벤틀리 같은 슈퍼카 작업했다 이러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도 많지만 작은 1인 샵이 이러한 차들을 작업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슈퍼카 위주의 작업을 하면은 작업 실수가 나올까봐 작업도 천천히 해야 되고 차 한 대를 갖고 하루 종일 해야 되고 단가가 훨씬 높은 것도 아니고 본인처럼 혼자 하는 작업장에서는 이런 차를 하는 게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마 그 매장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슈퍼카를 자기가 작업하고 싶다고 그래서 슈퍼카가 들어오는 사례는 적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이 원숙한 단계에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차들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고객의 차가 들어왔는데 슈퍼카다. 한 번씩 어렵지만 경험을 쌓아 나가시는 거겠죠. 매일매일 차를 한 대를 놓고 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타겟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반사 필름은 한 번만 스퀴징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물 고임이 스퀴징 한 다음에 보이지 않는데 반사 필름은 여러 번 스퀴징을 해서 조금 지나면 물이 금방 모이면서 또 뭉칩니다.
왜 반사필름은 스퀴징을 여러 번 해도 물이 그대로 남아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이 헤라로 스폰지에 있는 물을 빼내는 것과 철판 밑에 있는 물을 빼내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폰지는 쿠션이 있죠. 그래서 스폰지 안에 또는 스폰지 밑에 있는 물이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철판은 재질이 딱딱하죠. 그래서 철판을 세게 눌러도 스퀴즈 바로 밑에 있는 물을 쓸어서 빼내는데 딱딱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재질이 금속 재질은 딱딱합니다. 필름 안에 금속 피막이 있어요. 미세하게 딱딱해요. 그래서 똑같은 힘을 주고 밀어냈을 때 비금속 필름보다 반사 필름이 물이 덜 빠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반사 필름 스퀴징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 반사 필름은 스퀴즈를 잘 쓰셔라. 반사 필름을 빼낼 때는 10cm짜리 스퀴즈를 쓰셔라. 보통 13cm짜리. 면적이 넓으면 똑같은 힘을 줘도 단위 센티미터당 주어지는 힘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인 게 10cm입니다. 금속 필름은 그 면이 딱딱하기 때문에 스퀴징이 닿는 그 부위가 집중적으로 각이 날이 팍 써 있어야 잘 빠집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라스틴트에는 선셋이 있죠. 또 레이니 블루가 있죠. 이런 필름들은 스퀴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눈에는 잘 이 날이 선지 안 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칼끝처럼 빡 그냥 날카롭게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손을 대보면 알아요. 이 날이 이렇게 바짝 서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나오는 그 스퀴즈 중에서 날이 끝에가 이렇게 죽은 거 말고 직각으로 사각형으로 된 어떤 이런 날을 스퀴즈를 쓰십시오. 또 본사에도 저희가 이걸 팔고 있어요. 예, 10cm짜리. 날이 바짝 쓴 상태에서 스퀴징을 밀어내고 또 한 번 더 밀어내면은 물이 고이지도 않습니다. 1시간 지나도 안 고이고 또 이틀 지나도 안 고이고요. 예, 이 날이 중요한 겁니다. 힘을 세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세게 해도 이 날이 바짝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필름과 이 날이 만나는 각도 보세요. 가장 날이 선 가격은 세운 각입니다. 45도입니다. 이 각을 유지해 줘야 바짝 밀어낼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날이 바짝 서야 된다. 안 섰을 때는 쇠자루 잘라내라. 쇠자루 자르는 방법은 제가 한 영상 속에서 한 2번, 3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깨끗하게 잘라내는 방법이 있어요. 야, 요거 한번 잘라내는데 원가로 치면 한 500원 좀 되려나? 왜냐하면 한 번 잘라내고 2번 잘라내고 한 10번 정도 잘라낼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에 10,000원이잖아요. 근데 500원 갖고 몇 대 할 수 있냐면 한 전면율 10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원이야, 원가가. 전면 선팅 10대 하고 한 번씩 커팅해줘요. 물이 아주 잘 빠져요. 정말 잘 빠져요. 아, 이거 아끼시면 안 돼요, 이거. 근데 왜 이분들이 아끼시냐 하면은 잘라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해. 왜냐하면 이거 쓰다가 날이 다르니까 이걸 잘라내는 걸 몰라서 버려. 그렇게 잘라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렵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잘라낸 다음에 여기가 손을 딱 만져보세요. 하나도 걸리지 않게 반듯하게 잘라서 쓰시는 겁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전 세계 어떤 반사필름도 깔끔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14초 부분에 프레미스 차량 도어 차체가 아닌 유리 상단에 커버링이 시작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옆유리 시공을 안 하는 영상이었었어요. 전면 유리만 하는 건데 옆에 유리에 물이 튀지 말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이거는 오해신 것 같습니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차량 밖에서 먼지나 깨알 먼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다가 마르고 나서 출고 전에 확인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난감하죠.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안 보입니다. 아예 물 속에 먼지가 없으면 되고 청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청소를 잘하는 방법은 제가 연문짝 같은 경우도 다
세밀하게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영상 속에 다 있습니다. 자, 이거 먼지가 안 들어가는 것은 사실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영상에 8분 30초 도어 안쪽에서 헤라를 밑으로 넣었을 때 밖에서 헤라가 보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눈썹 몰딩 안으로 필름이 들어갔지만 밖에서는 필름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은 크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밖에서 헤라가 보이지 않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라고 했는데 그 영상을 봤는데 문짝이 안쪽에서 헤라를 집어넣으니까 밖에서 볼 때 하단에 틈이 보였어. 지금 그 차 같은 경우는요, 바깥쪽의 몰딩과 안쪽 몰딩의 안쪽에다 필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카메라 각도가 위에서 찍은 거죠. 헤라 밑에 하단 부분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그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옆으로 유리가 긴 차량들 있죠. 유리가 2도어짜리. 이런 것들은 그 틀을 딱 맞춰놓은 다음에 얘가 좌우로 자꾸 움직이면은 상단에서 먼지가 유입이 돼요. 띄었다가 붙였다가 또 안 움직이니까 위에 띄었다가 붙였다가 하니까. 그래서 움직임이 적어야 돼요. 근데 바킹이 하단에 있는 바킹이 꽉 필름을 누르고 있으면은요, 얘 필름이 너무 깊으면은 안 움직여요, 얘가. 그래서 좀 야들야들한 것들은 깊이 넣어도 되지만 안쪽 바킹이 빡 붙어서 필름을 셋업을 했을 때 얘를 꽉 잡고 있는 것들은 거의 상단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바로 밑에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런 고충이 있죠. 물론 모든 차를 더 1cm 밑으로 하나도 안 보이게 집어넣으면 좋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 정도로 해서 결과물이 깨끗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니까, 몇 가지 요소로 인해서 경계선 바로 밑으로다 필름을 마감 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걸레와 타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차, 신차, 새 차인데 누군가 제 차에 여기를 걸레로 닦아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저는 기분이 나쁠 것 같네요. 당연하다는 듯이 걸레라는 말로 썬팅을 하고 물기를 닦습니다. 하지만 이 말보다는 융 또는 썬팅 타월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영상을 모두 봤을 때 대부분 극세사 융, 타월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랬나요? 프리미엄에 걸레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걸레라는 말을 안 쓰시고 극세사, 융, 타월이라고 말씀하시면 언젠가 이 업계에서도 걸레라는 말은 점점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틴터님들, 걸레라는 말은 강제로 잊으십시오. 이제 극세사, 융, 타월 이런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사용하시는 극세사 와플을 보면 젖어 있는 상태의 극세사 와플을 사용 뒤 접어서 다시 사용하시던데, 제가 사용을 하고 접어서 또 밖에 사용하는 걸 또 발견하셨나 봐. 그런 건 좀 보지 마세요. 근데 저는요, 융을 분리해서 씁니다. 아마 영상 속에서 내부에서 쓰던 융을 접어서 밖으로 갖고 나와서 외부 청소용으로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청소하던 거를 반대로 접어서 내부에서 쓰는 일은 없습니다. 차 한 대 시공하는데 새 융이 보통은 3개에서 4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예전에 그 시공을 하는데 융이 2개입니다. 안에서 쓰는 융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풀시공 3대, 4대를 합니다. 중간에 물이 흥건해 갖고 짜는데 새까만 물이 나와요. 지금은 고객들도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시간당 공임도 지금 예전보다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지 하나, 몇 개가 주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그 틴터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융은 정밀하게 새 융으로 매일매일 빨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일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면서 오랫동안 생각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따로 모았던 문짝 탈거 시공하면서 물이 흐르는 영상들을 소개를 해 주셨고요. 저는 그 문짝을 가급적이면 탈거하지 말고 그대로 시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근데 이분이 지적하신 것은, 물론 제 말에 동의를 하지만 물을 뿌렸을 때 물이
몰딩의 사이드로만 흘러서 바닥으로 전부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그 몰딩을 타고 배선으로 흘러들어서 각종 문제가 생긴다고. 리모컨의 잠금 버튼을 누르면 몇 초 뒤에 문 열림이 자동으로 그냥 주유구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주유구가 계속 열린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물이 마른 뒤에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뜯지 않고 시공하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 고객한테 이야기를 하고 뜯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제 대답은 기본적으로 순정 상태를 건들지 않고 순정 상태의 도어 트림 또 어떤 나사를 풀어서 잡아 제끼고 뜯어서 하는 시공을 선호하지 않고 또 그렇게 되지 않고도 필름이 꺾이지 않는 시공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혹가다 이런 특수한 차량이 나오면 고객한테 얘기하고 도어 트림을 탈거하고 눈썹 몰팅을 제거해서 완벽하게 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모든 전 세계 차종에 균일하게 딱 이 방법만 써야 된다라고는 그때 당시도 소개를 드리지 않았고요. 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뜯지 않습니까? 뜯어갖고서는 눈썹 몰딩이든 뭐든 뜯어야 되겠죠. 중요한 건 고객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객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최종 시공 결과물이 좋아지고 크랙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적정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궁금해하시고 느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 틴터님께 앞으로도 계속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기술적으로 크게 성장하실 수 있고 또 매장 운영에 대해서도 원숙한 단계에 이르는 멋쟁이 틴터가 되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습니까?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번에 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